자, 오늘은 모의고사 1회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두 1차 함수 y는 a 더하기 2 x 더하기 4와 y는 bx 더하기 3이 평행하고, 또 밑에 y는 ax 더하기 1과 y는 2bx 더하기 7이 평행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어떤 두 1차 함수들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고, 또 우리 직선을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해서 그림 이미지로 보면은 얘네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데, 먼저 얘네들을 봅시다. 이것들의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져요. 우리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뭐였냐면 이 x 앞의 개수인 a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a 더하기 2의 값과 b의 값이 같다라는 게 돼요. 처음에는 a 더하기 2와 b가 같다라는 식으로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 1차 함수, 이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 앞의 개수인 a와 2b가 같다라는 것으로 a는 2b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a, b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a가 2b니까 대입법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위의 식이 2b 더하기 2는 b가 되어서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a 구하기 위해서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을 구할 때 a 더하기 b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들이 평행하다 혹은 만나지 않는다, 기울기가 같다 라고 할 때는 x 앞의 개수인 x 앞의 개수인이 a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배웠었는데, 이 문제는 1,3과 2,b를 지나는 1차 함수의 y절편을 물어봤어요.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한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3과 2,b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고, x는 1에서 2로 변했으니까 x 값의 증가량은 2 빼기 1에서 1, y는 3에서 b만큼 증가했으니까 y 값의 증가량은 b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울기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하면은 기울기가 b-3이 돼요. 우리 이번 문제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할 때는 모든 점들이 다 정해진 숫자였지만 얘는 b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b-3이 돼요. 그러면 얘를 y는 b-3x 더하기 b, y절편 b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앞에 이미 b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다른 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m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1차 함수가 2점이나 2점 둘 다 지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m 값을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1,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y가 3이면 x가 1이니까 b 빼기 3 더하기 m. 우리는 m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m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주면 3-b 더하기 3이 m이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식은 y는 b-3x 더하기 그리고 m인데 m 대신 마이너스 b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3과 2,b를 지나는 1차 함수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의 y절편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b가 우리 문자 미지수로 주어져 있다는 거는 b가 변하는 값이 될 수가 있어요. b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여러 개 값을 집어넣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1차 함수의 y절편은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란 녀석이 나왔는데, 얘는 b가 변함에 따라 값이 한 개로 결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y절편이 b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fb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b 더하기 6, 우리 1차 함수의 y절편이 또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잘 보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1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나오더라도 우리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3 값을 고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차근차근 해볼 건데, 먼저 조건이 x절편이 y절편의 3배라 그랬으니까 y절편을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x절편은 3b가 되겠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x절편이 3b니까 3b, 0을 지나고 y절편이 b니까 0,b를 지날 거예요. 그럼 우리 두 점을 알아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구할 건데, x값이 3b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x 증가량은 0 빼기 3b에서 마이너스 3b, y값은 0에서 b만큼 증가했으니까 y값의 증가량은 b 빼기 0에서 b. 그래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 fx의 식은 마이너스 3분의 1x,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y절편 써줄 건데 우리 y절편을 b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더하기 b라고 하면은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보면은 p,1가 마이너스 2p,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가 p일 때 함수값은 1이고 x가 마이너스 2p일 때 함수값이 4예요.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해보면, 자, 1은 마이너스 3분의 1p 더하기 b, 이 점을 집어넣은 거고, 이 점을 집어넣으면 4는 마이너스 2p가 들어가니까 3분의 2p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또 연립을 해줄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앞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보면 좌변은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고, 우변은, 자, 우변을 밑에 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면 p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b값 구하기 위해서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뭐냐? 2가 나옵니다. 우리 1차 함수 식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b값을 알아냈죠. 1차 함수 식은 결국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x에다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f3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답은 1이 되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뭘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그래프 혹은 1차 함수가 어떤 식을 그리게 되는지 한번 같이 구해볼 건데, x절편이 a라는 거는 x가 a일 때 y가 0, y절편 b는 x가 0일 때 y가 b예요. 그러면 얘 기울기 구해보면 a 빼기 0분의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y절편 써줄 건데 y절편 b다. 그래서 b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얘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x를 이항하면 a분의 bx 더하기 y는 b가 되고, 양변을 b로 나누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됩니다. 자, 어때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1차 함수를 구해봤는데 얘 형태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은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인 1차 함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 x절편 앞에 3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y절편이 5니까 5분의 y 그리고 두 개 더한 게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우리 함수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식이 이 식이니까 꼭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 거예요. 4번 문제는 자, 문제가 좀 긴데 보자. y는 ax-1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a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뭐라 나오는데 이 1차 함수와 평행한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지나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의 y절편을 물어봤는데 우리 a점 먼저 구해볼까 그럼? y는 ax-1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 a가 나타내는 것, a의 역할은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막 변할 수는 있지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1이기 때문에 y절편이 -1로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형 문제 하나 풀면서 봤을 거예요. 아, 그러면 1차 함수는 y절편이 항상 -1이니까 0,-1을 항상 지나겠네요. a가 어떤 값으로 변하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0,-1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점은 0,-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를 구했더니 b가 어떤 점인지 몰라. 그러나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y절편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x가 0일 때의 y 값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우리 a점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x가 0일 때 y의 값이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b 값을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이 a점만 보고서는 y절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할 거예요. 5번은 이제 도형에서의 1차 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자, 삼각형 ABC가 있고 M이 AC의 중점입니다. BC의 길이가 9, BP의 길이가 1.5라고 하는데 P가 C를 향해서 0.3m의 속력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 P가 이동을 할 때 언제 BC의 중점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P라는 점은 0.3 한 1초에 0.3씩 움직이니까 x초 후에는 0.3x가 이동했을 거고 기존에 1.5를 더 움직였으니까 1.5를 더해줘야 돼. 그런데 이게 이 BC의 중점이 되려면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 BC의 길이가 9가 되니까 4.5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0.3x 더하기 1.5가 4.5가 되는 x를 찾으면 10초라고 간단한 1차 방정식 형태로도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식을 세우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할 건데 6번은 y는 2x와 y는 -x 더하기 6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a는 y는 2x 위의 점, d는 y는 -x 더하기 6 위의 점이며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y는 2x고 얘가 y는 -x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ABCD의 좌표 혹은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차 함수의 기울기 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자르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자라서 직각을 만들어 준 다음에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로 기울기를 구했어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로.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밑변의 길이에요. 밑변. 그 다음에 수직거리에 해당되는 거는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1차 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온다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 AOB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분의 높이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밑변의 길이를 t라는 미지수라고 둔다면 높이는 뭐가 되냐면 2t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밑변을 t라고 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가 2가 나오려면 높이는 2t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t로 주어졌으니까 얘도 2t, 얘도 2t, 얘도 2t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우리 D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D의 x는 여기로 t만큼 가고 2t만큼 갔으니까 총 3t만큼 움직인 거고, y는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가 2t니까 이 길이가 2t예요. 그래서 D의 좌표는 3t, 2t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D는 이 1차 함수 위에 점이므로 3t, 2t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2t, x 대신에 3t를 넣으면 2t는 마이너스 3t 더하기 6. 식 정리하면 5t는 6이니까 t는 5분의 6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t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5분의 12가 되겠다. 그래서 총 구하고자 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4배 해준 5분의 4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이 우리 만약에 시험에 기울기나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활용 문제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찾고 밑변과 높이를 문자 하나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 거예요. 7번은 3,4를 지나며 x축에 평행한 직선과 2,6을 지나며 y축에 평행한 직선의 m이라고 했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바르게 짝지은 걸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해보자. 얘는 x는 m, y는 n에 해당되는 그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먼저 3,4를 지나고 그 다음에 2,6 이렇게 있다. 2,6, 3,4. L이라는 직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아이쿠야, 3,4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얘를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우리 y는 뭐의 형태로 주어졌었는데 이 점의 y 좌표가 4니까 y는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 직선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m은 2,6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y축의 평행한 거는 x의 좌표들이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x는 뭐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x의 좌표가 2니까 얘는 x는 2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m이고 얘가 l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교점이 당연히 여기가 되겠고 얘는 x로 2만큼 움직이고 y로 4만큼 움직였으니까 2,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2,4가 되는 거야. 또 자, 이 L, M,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그 도형은 이 직사각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8이니까 넓이가 2 곱하기 4에서 8. 그래서 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연립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서 1차 함수 뒷부분에서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배웠는데 얘가 그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처음 이 연립방정식을 보면 얘는 해가 0개래. 해가 0개 혹은 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가 해가 0개라는 거는 각각 두 개의 방정식을 1차 함수로 표현했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해가 없는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두 방정식, 각각의 방정식을 1차 함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1차 함수 형태로 바꿨냐? y만 남기고 나머지 2항. 얘도 y만 남기고 나머지 2항. 그 다음에 y는 꼴로 바꾸고 싶어서 선생님이 양변에 y의 개수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 아래 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4x 더하기 a분의 2가 돼요.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해야 해가 없는 거니까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다. 즉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a분의 4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a분의 4와 같다. 그래서 a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잠깐만 잘못됐지 계산. 자, 그럼 얘는 2a가 12가 같으니까 a가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구했고, 그 다음에 다음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대요. 그럼 얘네는 두 개의 방정식이 직선으로 그려졌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0이고 얘는 2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이야. 얘는 일치하는 경우니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아예 똑같아야 돼. 그런데 x 앞의 개수가 1이고 얘는 상수항이 2인데 얘는 x 앞의 개수가 2고 상수항이 4예요. 아래식의 방정식을 양변에 2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2로 나눠줘 보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의 방정식은 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0이 돼요. 얘네 두 개가 일치하려면은 b가 2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b가 2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12 이렇게 돼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볼 건데 9번 문제는 이제 9번부터 경우의 수예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경우의 수 학습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까지 했으니까 그 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는 의미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그 표 우리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두 주사위 눈의 합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냐면 합이 2부터 시작해서 자 6, 7, 8, 9, 10, 11, 12까지 갔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랑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3, 6, 9, 12가 되어야 되고 5의 배수가 된다는 건 5랑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라 라는 의미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은 19가 나와서 3번이 됩니다. 이 표는 꼭 다시 한번 스스로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10번 같은 경우 봅시다.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210명이라고 할 때 n과 r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 이런 거 했었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로 시작해서 1명씩 줄여나가면서 곱했어요. 그 다음에 더 해볼까?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10으로 시작해서 4개를 곱했어요. 즉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들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210 같은 경우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21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10은 21 곱하기 10,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연속된 수의 곱들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이것들을 숫자를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소수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볼 거예요. 가장 큰 소수 2, 3, 5, 7 다 소수이긴 하지만 7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수야. 그러면 일단 7 곱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연속된 숫자들을 만들 수 있냐 볼 건데, 여기 보니까 2랑 3을 곱하면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 5를 곱하면 5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러면 210 같은 경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래서 n이 7이 될 거고 r이 3이 될 거라서 n 더하기 r은 10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기에도 없지만 다른 n과 r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되게 단순한 경우인데 210명 중에 1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냥 2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n이 210, r이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 없으니까 우리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생각해서 n이 7, r이 3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번은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11번 보면은 A 주머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어서 스님이 흰 공을 동그라미, 검은 공을 X로 표시하면 A는 이런 상황이고, B라는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건데 두 공의 색이 같은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단, 공은 모두 서로 다르며 구분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A공에서도 흰 공 뽑고 B공에서도 흰 공 뽑아서 두 개가 같은 경우, 즉 공들이 흰색일 경우를 찾아보면은 A공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흰색 공이 될 경우는 두 개의 흰색 공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2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흰색 공일 경우의 수는 흰색 공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될 거야. 그래서 2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6가지라고 해주는 거고, 2개의 주머니에서 각각 검은색 공을 하나씩 뽑을 경우의 수는 A에는 검은색 공이 3개가 있고 B에는 검은색 공이 2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이 나올 경우의 수가 6이랑 6이니까 2개를 더해서 12다. 이렇게 해결돼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좀 어려웠을 건데 같이 보도록 하면은 5명의 학생과 각 학생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는데 각 학생이 책을 무작위로 들었을 때 2명만 자신의 책을 가질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5명의 학생 중 자기의 책을 가져갈 2명의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5명에서 순서 상관없이 2명을 뽑는 경우니까 5로 시작해서 2명이니까 2개만 곱하고 밑에는 2 곱하기 1로 나눠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자기 책을 가져갈 사람을 2명을 선발을 할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이게 다가 아니라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A, B, C, D, E라고 하고 책의 이름에도 A, B, C, D, E가 적혀 있다면 A, B 두 사람이 자기의 책을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C, D, E는 자기의 책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를 더 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A, B 두 사람이 자기의 책을 가져가면 나머지 C, D, E는 자기의 책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C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D, E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을 본다면 A, B, D가 이미 책을 정했고 남은 사람이 C랑 E인데 C랑 E 모두 자기의 책을 가져가지 않으려면 E가 여기 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로 정해졌어. 그 다음에 남은 C가 E를 가져가게 된다면 얘는 A, B만 자기의 책 가져가고 C, D가 모두 자기의 책이 아닌 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A, B가 자기의 책을 가져갔는데 E가 C의 책을 가져간다면 얘는 남은 사람이 이제 D랑 C야. 근데 D가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C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D가 E의 책을 가져가면 얘도 두 번째 것도 A, B만 자기의 책을 가져가고 C, D가 모두 다른 사람의 책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자기 책을 가져갈 사람 2명 고르는 게 10가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책이 아닌 다른 사람 책을 가져가는 게 2가지니까 2개를 곱하면 20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문제 첫 번째 모의고사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해설한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다 보고 시험에 잘 대비를 하도록 하고 모르는 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볼 거예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시험 범위를 할 거니까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세요.